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비트코인이 반등에 성공을 해서요. 지금 현재 70K를 다시 넘어서고 72K를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방향성, 어디로 향하게 될지 각종 데이터, 그리고 주요 이슈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ETF 이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어제 장 시작할 때 ETF들이 또 굉장히 선전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IBIT 같은 경우는 거래량으로서 세 번째로 큰 거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모든 ETF 중에서요. 네, 그리고 어제는 아크인베스트의 ARKB가 피델리티의 FBTC보다 더 상큼하게 출발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제도 비트코인 현물 ETF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좀 이어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틀 연속으로 GBTC 물량은 매도 물량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GBTC 매도 물량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그것을 유입량들이 잘 소화를 해서 순유입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해서 ETF발 가격 상승들이 견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결과들,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현물 ETF의 순유입량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반등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량이 많았던 구간에서는 상승을 하게 되는 움직임들이 있고요. 그리고 유입량이 적은 구간들이 결국은 하락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주너스에 따르면은 지금 블랙락과 이 피델리티의 현물 ETF는 59일 연속으로 순유입을 기록을 해서 전체 ETF 중에서 무려 20여 건에 드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코인베이스 거래소의 지금 잔고와 그리고 순 포지션 변화들을 살펴보면은 지난 30일 동안에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지금 유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21년 3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정점을 찍었던 지난 대세 상승장, 그 당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세 상승장의 어떤 흐름들이 가팔라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보유량은 계속해서 꾸준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관들이 본인들의 콜드 월렛으로 계속해서 물량들을 옮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의 추이를 살펴보면은 지난주에 6.46억 달러가 순유입이 되면서 2주 연속으로 순유입세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유입된 누적액을 살펴보면은 무려 14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한화로는 18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게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만들어져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뤄낸 성과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유입 흐름의 대부분은 지금 비트코인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순유출이 되고 있죠. 그리고 숏 비트코인에서도 순유출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지난 한 주 동안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이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을 미국의 현물 ETF들이 이제 견인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또 중요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지금 중국의 정말 대형 자산 운용사들도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신청하기 위해서 뛰어들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특히 이번에 전해진 소식은 자산 운용 규모가 2,800억 달러가 넘는 중국의 남방 자산 운용이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신청했다라는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미디어에 따르면은 중국 자산운용사 중에서 또 하베스트 펀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홍콩 자회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그 흐름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분기에는 또 굉장히 중요한 호재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10X 리서치의 마커스 틸렌에 따르면은 주요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점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량 증가보다도 암호화폐 시장에 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테이블 코인 물량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여러 알트코인으로도 나눠지게 되겠죠. 이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매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그널들은 굉장히 시장의 강세장을 더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고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최근 30일 동안에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인 USDT와 USDC의 공급량이 무려 100억 달러 증가했다라는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 물량들은 같은 기간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량의 무려 2배에 해당하는 규모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 확대는 법정 화폐가 암호화폐에 유입이 되고 있다는 증거이고 강세장을 전망하는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열흘이 채 안 남은 그런 시점인데요.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반감기 이후에 어떤 변동성들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데, 뭐 변동성은 하방을 향할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바로 상방을 향할 수도 있는데, 아마도 직후에는 큰 흐름들의 어떤 변화들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여러 대체 상승장에서도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나고 4개월에서 6개월 그 이후에 가격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왔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도 있고, 그리고 각종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루트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들이 조금 더 빨라질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지만 뭐 반감기 직후에 뭔가 극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진 않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비트코인 반감기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낮다, 이런 분석을 하는 분석 업체가 있는데요. 엠버 데이터라고 하는 곳의 분석을 살펴보면은 비트코인 반감기가 기념비적인 일이지만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통해서 뭐 큰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이야기인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계속해서 비트코인 반감기 호재에 의한 상승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반감기 효과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지난 대세 상승장 전에 이제 반감기죠. 2020년 반감기가 지난 이후에 지금까지의 가격 추세들을 살펴봤을 때, 물론 크립토 윈터 구간을 겪긴 했지만 그 반감기 당시와 지금 가격을 비교하면은 무려 728%가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상승을 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들을 이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반감기는 단기적인 호재가 아니라 장기적인 호재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다,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채굴자들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도 채굴자들이 계속해서 물량들을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감기 이후에 수익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50% 이제 채굴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은 현재 6.25에서 3.125 BTC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황들 때문에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은 어떤 조정의 국면들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채굴 비용의 어떤 전체적인 추이로 봤을 때 우리가 미국의 채굴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 S19XP라고 하는 모델인데, 이 경우는 지금 4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이제 수반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감기가 진행이 되면은 이제 8만 달러까지로 두 배로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채굴 비용이 상대적으로 이제 더 높은 단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를 상정해서 뭐 죽음의 소용돌이 이런 시나리오들도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어김없이 가격이 그 이상으로 상승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굴자들이 계속해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8만 달러 이상의 어떤 가격 상승은 무조건 동반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이 아마도 얼마 걸리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해시레이트도 상승 국면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신기록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런데 채굴자의 수익에 대해서는 약간은 다른 의견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디너스 프로토콜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는 인스크립션에 의한 수수료들이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채굴자들이 과거와 같은 그런 환경에 놓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대비로는 조금 더 복잡한 셈법들이 생겨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최소 이 구간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기엘뉴스라고 하는 외신에서 4월 동안에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7가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반감기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얼마나 꾸준한 성과들을 내는가, 그리고 비트코인 ETF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실사, 그러니까 이제 이 검증을 마치고 월스트리트의 여러 자산운용사들, 여러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담고 그리고 고객들에게 판매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간들이 이제 출시되고 나서 3개월 동안의 기간이 이제 마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계기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인 어떤 위기감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에 묻혀서 보도가 많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의 긴장감이 현재 고조되고 있는 움직임들이고요. 그리고 반감기가 이제 일어나게 되면은 비트코인 레이어 2 생태계의 어떤 성장세가 더 많이 또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비트코인 레이어 2를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4월 달에 어떤 인플레이션 주의들이 얼마나 꺾이게 될지, 또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죠. 그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격 추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지금 71.7K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71.5에서 뭐 72.8 요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구간들입니다. 근데 지금 상승 추세에서 어떤 움직임들을 보시면은 지금 미결제 악재의 갭을 형성하면서 빠르게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 CVD도 약간은 반등하는 모습들인데 실질적으로 가격에 어떤 더 영향을 미친 부분들은 현물 CVD 증가가 조금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선물도 지금 어떤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물에서 더 많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리고 펀딩 레이트도 이제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과열되었던 이 구간들과 비교하면은 굉장히 완만한 수준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크게 반등을 하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쇼포지션 물량들을 또 청산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가격 상단에서 쇼포지션 물량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간들을 청산하게 되면은 가격은 더 가파르게 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쇼포지션 청산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12D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 바로 상단으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매도벽이 좀 옅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75K에는 여전히 굉장히 뚜렷하게 매도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지금 가격 하단으로 매수벽은 뚜렷한 매수벽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추세 자체가 상방을 뚫기 위해서 화력을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고래들의 움직임을 봐도요. 지금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가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면서 가격의 큰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다시 횡보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큰 보라색 고래도 이 구간에서 같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 녹색까지 같은 움직임이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뭐 개인 투자자들까지도 동참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빨간색 고래만 지금 물량들을 덜쳐내고 지금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지금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럼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어제 삼각 수렴 패턴의 어떤 끝자락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삼각 수렴 패턴을 지금 상방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단 구간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어떤 매물대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될 텐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매수세가 더 많은 힘을 얻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단기적으로 이전 고점이죠. 73.7K를 다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도 여전히 매물대가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은 추세적으로 굉장히 큰 흐름들이 좀 가팔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도세의 어떤 반발들이 굉장히 좀 심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3.7K를 좀 빠르게 돌파를 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76K, 80K, 84K까지도 갈 수 있는 여력들이 지금 열려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다시 힘이 빠지게 됐을 때는 22MA를 이제 잘 지켜줘야 되는데 그 구간이 지금 68.3K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지지 구간은 68.3K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구간까지 하향이 달하게 되면은 요 50 SMA가 있는 구간인데 이 구간이 지금 64.8K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들을 잘 확인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격대가 요 구간에 와 있다가 지금은 또 소폭 하향 이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 머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하방에 굉장히 두텁게 지금 매물대들이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상방은 굉장히 옅게 지금 형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72.3에서 72.5K 요 구간이 상대적으로 두텁지만 지금 하방에 비해서는 굉장히 옅게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조금의 의지만 가지면은 사실은 이 구간들은 쉽게 지금 통과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차트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22MA와 50SMA가 만나는 이 구간에서 지금 크게 상승의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3,700달러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저항 구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미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후에는 이제 4,000달러를 다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조금만 힘을 내면은 4,093달러까지는 빠르게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상승세가 만약에 우세하게 될 경우에는 4,488달러까지 빠르게 갈 수가 있는 구간들입니다. 네, 그리고 다시 가격이 하향 이탈하게 되면은 이 구간을 다시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더리움의 시장 가치가 24시간 동안에 9.2% 급증을 했는데요. 사실 3주 만에 처음으로 3,700달러를 넘어선 겁니다. 그동안에 이 이더리움이 굉장히 지지부진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MVRV 지표를 30일 기준으로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그 구간이 많이 하락했던 요 구간 이후에 가격이 반등하는 부분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구간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럼 솔라나 차트 보겠습니다. 솔라나가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는 구간에도 계속해서 상승의 움직임들을 유지했기 때문에 어제는 상대적으로 좀 이더리움에 비해서 퍼포먼스가 덜했습니다. 그래서 22MA를 지금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지금 솔라나가 현재 가격이 180달러인데 현재 수준에서 만약에 하락을 했을 때는 162달러의 중요한 수준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만약에 이 구간을 지키지 못하면은 또 126달러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하고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162에서 205달러 범위 내에서 한동안 이제 좀 머물다가 205달러 수준을 다시 이탈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덱스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좀 줄어든 모습들이지만 여전히 올해 전반을 두고 봤을 때는 많은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마지막으로 리플 움직임 보겠습니다. 리플도 22MA와 50SMA가 마주치고 있는 이 구간에서 지금 상방으로 돌파를 해서 지금 소폭 상승의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가격이 0.6달러인데요. 가장 중요한 구간이죠. 이전에도 지금 이 구간을 결국 뚫지 못했는데 0.74 구간을 이제 뚫고 올라가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이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구간을 뚫어냈을 때는 이제 추세적으로도 좀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이제 하향 이탈하게 됐을 때는 여전히 0.56달러까지는 언제든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